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이제 목요일 아침입니다. 신박사의 스마트 리부트, 주제는요, HLB고요. 어제 이제 마감 복귀 방송에서 예고해드렸죠. 예, HLB 지금, 자리가 딱 좋다. 사실 이제 국내 항암제 기업, 그리고 바이오 기업을 설명할 때 HLB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시총 순위도 사실은 지금 현재 3위. 예, 그러니까 순위권을 3위를 계속 유지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 이제 작년에 템베거를 확 잃었잖아요. 한 3, 4개월 만에. 어,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그냥 그렇게 올라버리거나 끝나버리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이 기업이 보이고는 행보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올바른 어떤, 예, 성장 스토리를 그려나가고 있다. 여전히, 예, 그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짚어볼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음, 상당히 제가 또 관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깊이 파본다면 뭐 며칠 걸리는 그런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갖고 계시거나 또 정말 진성주주분들 계신다면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밤새 이제 미국 시장 간단히 체킹 해보면요. 어, 미국 시장 전부 올랐어요. 예. S&P 0.9%, 나스닥 0.5%, 다우는 0.8%. 최근 들어서 나스닥보다 S&P나 다우 지수가 더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이 말 즉슨 어, 언택보다 컨택이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주도주 교체보다는요. 최근에 언택 기반의 아마존,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예?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이격도를 벌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존만 보더라도 이격도를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정받아야죠. 그러면 조정받는 동안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게 일단은 일반적이죠. 근데 조정을 안 보이고 오히려 그 매수세가 컨택 쪽으로 갔어요. 제조업들 있잖아요. 석유, 화학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이게 기존에 이제 주도주를 막 끌어올렸잖아요. 계속 자금이 붙고. 근데 거기서 빠져서 뭐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주식시장 안에서 다른 업종, 덜 오른 업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종목들은 당연히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밖에 없죠. 예, 언택 기반의 종목들. 근데 컨택 기존의 이제 제조업체, 경기 민감 섹터 자체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수익률에서는 이제 연리에 있긴 하지만, 예, 같이 가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예, 주도주 교체는 아니에요. 주도주 교체 되면 이제 시장 끝나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와, 이 진짜 시장 강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스닥 어제 음모잉 하지만 아주 좋은 형태고요. S&P 지수 보시면, 예, 다우 지수, 예, 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추세대로 나아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와, 장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해 지수 뭐 어차피 급등주 자태예요, 완전히.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좀 조정 보이다가 눌림목 보이다가 다시 갈 만한 그런 흐름의 추세예요. 예. 제 지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뭐 그냥, 예. 근데 제가 간다고 얘기 드리죠, 지금. 상해 종합증시도 제가 밑에서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아, 이제 이거 뜹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는요, 단순히 차트로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모든 조건들이 상승을 가리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수를 제가 간다고 얘기 드린다는 거는 감히 저도 이 예측 영역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수 예측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실 계속 맞출 수 있진 않죠, 당연히. 네. 감히 지수를 예측한다는 거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모든 조건이 지금 지수가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 예,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HLB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지수보다 종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뭐 리스크가 뭐 발동하거나 뭐 시장이 굉장히 코로나 사태처럼 막 그럴 때는 지수에 대한 분석을 당연히 하죠.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종목 공부하고 종목을 언제 또 사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데 집중하시는 게 제가 볼 땐 더 현명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왜 H7비 뜬금없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제가 제목으로 달았느냐? 음. 이 기업이 이제 인수한 업체가 있어요. 미국 이제 기업인데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예. 이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쪽으로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뉴스가 이제 이게 언제 난가요? 6월 25일 날. 예. 이 H7비가 인수한 이 업체 이뮤노믹의 면역 백신 플랫폼 기술인 유나이트와 리플리켓 바이오의 RNA 치료 플랫폼인 시너지를 결합해서 코로나19 백신 및 인유두종 바이러스 앱스타인 바이러스 관련 암 치료 백신을 공동 개발한다는 게 이번 계약의 골자다. 그래서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 또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확실히 이게 다른 기업하고 틀리구나. 이제 뭐냐면 바이오 기업들을요. 정통적인 그 연구자가 CEO를 맡거나 회장을 맡거나 하는 것보다 이 여기는 이제 그 진양권 회장이라고 원래 이제 경영자 스타일이잖아요. 이 전공자도 아니고 이, 이 바이오 쪽의 어떤 연구자 그런 어떤 분야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경영적인 측면으로 나가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 쪽으로. 예, 셀트로는 이제 서정진 회장도 그렇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 나아가는 어떤 방향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고무적이에요. 와, 한국에서 정말 꾸준한 항암제 기업, 바이오텍 기업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바이오 쪽의 어떤 연구자의 관점으로 이제 바이오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음, 뭐 헬릭 스미스라든지 뭐 그런 기업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가 안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예, 조금 다른 행보들을 좀 보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좀 짚으면요. 이뮤노믹의 유나이트 플랫폼은 강력한 항원 특이적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로 특히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강점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 유리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HLB 측은 현재 이뮤노믹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동물 임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래서 사실 HLB의 이제 모멘텀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포인트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쪽으로 뭐 백신을 개발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동물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거는 또 조만간 어떤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시장에는 그래도 적지 않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다. 시세 그렇게 판단돼서 일단은 이렇게 뉴스를 초기에 좀 가져와 봤고요.
최근에 또 이제 중요한 또 이슈가 이 기업이 그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했죠. 금액 자체가 이제 3,300억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최근에 요것 때문에 그 무슨 뭐 펀드죠? 옵티머스인가? 예,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약간 자금들을 넣어놨는데 한 300억을 넣어놨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죠. 예, 옵티머스 그 회사에 이제 그 사기고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진양군 회장이 사재로 네, 주식이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제 출연해가지고 모든 손실을 자기가 보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 참 고무적인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유상증자 받은 것들을 그냥 한 방에 3천억을 어디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안정적인데 이렇게 넣어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HLB도 당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걸 또 이제 회장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고무적인 어떤 것 같아요. HLB 이제 그룹 지배 구조를 보면요. 예, HLB 이제 최상단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엘라바 테라포틱스 이제 미국에 요 이제 권리 다 사왔죠. 그리고 이제 이뮤노 및 테라포틱스 요 이제 인수해서 38% 지분 갖고 있고 HLB 이제 생명과학 이제 관계사죠. 18.9%에서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블리버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또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상대 핵심 HLB고요. 예, 이 그룹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향후에 많은 기업들을 또 M&A 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저 유상증자 받은 자금들을 가지고서 예.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항암제 파이프라인 그 신약 후보 물질 가지고서 계속 적응증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위암으로 이제 지금 임상 3상 완료했고 이제 FDA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그걸 뭐 간암 뭐 다른 암종으로 계속 적응증 확대해서 임상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기업 가치를 계속 높이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뮤노믹 테라피티스 이제 올해 이제 2월달에 인수를 했다는 어떤 공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56억에 지분을 38% 정도. 그러니까 회사 가치 한 1,000억 좀 넘는 수준? 이 정도 좀 바라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HLB 생명과학도 주가가 보면 HLB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뭐 비슷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이제 지분을 그렇게 갖고 있고 또 리보세라닙 이제 이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한국 내 독점 개발 판권 그리고 일본과 유럽에 대한 수익 지분 14.5% 수익 수익 난 거에 14.5%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034년까지 이제 특허 유효 만료일까지 계약 기간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도 관계사로서 또 주가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그 뭐 이유가 이제 명확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현황을 보면요. 일단은 뭐 요 밑에 있는 이제 그 혈액암, 자가면역 질환 요거는 이제 비임상 단계예요. 그래서 아직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자체 개발한 후보 물질입니다. 요거 이제 표적 질환 치료제, 면역 표적 질환 치료제고요. 요거는 조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뭐 별로 설명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리보세라닙, 요게 이제 그 지금 주가를 형성시킨,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그 파이프라인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암, 간암, 대장암, 뭐 선양낭, 성암 이런 쪽으로 적응증을 갖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역시나 이제 이 리보세라닙의 장점은 경구용 제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먹는 약, 먹는 약으로 굉장히 이제 낮은 어떤
생산 단가를 가지기 때문에 또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항서제약이 이걸 가지고서 중국 판권을 가져가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몇천억씩 한 2, 3천억씩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적응증을 가지고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HLB에 대한 어떤 임상 성공 가능성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죠. 판단해 볼 때.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어쨌든 중국도 자체적으로 그거를 중국 내에서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서제약이 뭐 그냥 조그만 회사도 아니고 미국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신뢰도는 높은 편이었죠. 예, 그래서 HLB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분명히 다른 기업의 임상하고 좀 다른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여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과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아쉽긴 하지만 텐베거를 다 먹지 못했지만 일부 그래도 적지 않은 부분을 좀 수익을 냈던 그런 나쁘지 않은 좋은 기억을 또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텐베거 낼 만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알아보고 이제 셀트론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기업입니다. 셀트론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업이죠. 당연히 이 기업은 정통 그냥 그냥 신약 회사, 신약 이제 단일 파이프라인 가지면서 신약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하여튼 그 이런 종목들을 계속 발굴해야죠. 네, 발굴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스마트 리포트 분석을 하면서 또 종목 분석하는 어떤 능력들을 계속 높여나가고 종목을 보는 눈을 넓혀나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정말 텐베거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또 주실 만한 의견들은 또 댓글로 주시면 제가 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해서 또 다르게 또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이 텐백을 이룬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이렇게 이뤘으니까 우리가 그냥 스터디 삼아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이게 아니죠. 예. 뭐 주식이 뭐 공부하는 대상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즉시 실전이니까요. 뭐 정말 돈이 걸려있는 실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해 봅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은 이제 표적 항암제입니다. 뭐 화학 항암제, 뭐 면역 항암제 이렇게 있잖아요. 2세대 항암제로 표적 항암제예요. 위암 말기 치료제로 지금 임상 3상 종료가 됐고 이제 이 신약 허가 신청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신청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용암 옵디보랑 병용 임상하고 있고 많은 어떤 이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하고도 이제 병용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암 2차 치료제, 간암 1차 치료제, 대장암 3차 치료제 해서 임상 1, 2상, 3상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암 쪽으로는 지금 중국의 항서제약과 함께 중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증을 계속 넓히고 있고 이 결과들이 또 계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지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새가 굉장히 많이 지저귀네요. 소리가 이렇게 녹음될지 모르겠는데 녹음되겠죠? 아침에는 참 이 새 지저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사는 곳에 안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나무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가서 새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새도 많고 막 여름에는 막 매미가 막
매미가 어마어마하게 막 있는데 참 그런 자연의 소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에너지를 막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문득 예, 새소리가 나서 이제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요건 이제 다트 전자공시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 항암제 그리고 파이프라인 지금 임상은 어떤 단계에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방금 말씀드리는 그런 요약 단계고요. 여기서 좀 짚어볼 부분은 예, 말씀드렸지만 간암 1차 치료제를 위해서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예, 칼렐리주맙과 병용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중국 임상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예, 그래서 요런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부분일 걸로 생각돼요, 향후에. 그래서 1차잖아요, 1차 또. 예. 1차이기 때문에. 1차가 더 크죠? 시장 규모.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향후에, 좀 굉장히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HLB가 단순히 그때 위암으로 지금 FDA 3상 완료했고, 그거 기대감 뿐이 아니라 지금 적응증 계속 넓히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아까 이제 뭐 코로나19 백신 뭐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그건 핵심은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정말 격가지입니다. 예, 정말 격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라서 임상 진행이 좀 예상보다는 더딜 수밖에 없겠죠? 이거 이 한양증권의 이제 오병용 애널리스트가 쓴 그 리포트인데요. 음,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가요? 예. 바이오 잘 모르겠으면 HLB를 사라. 지난 4월 10일 날 발간한 신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 144,500원 제시했습니다. HLB가 지금 87,000원이거든요. 예, 상당히 높은 업사이드가 큰 어떤 50%가 넘는 상승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금 제가 이제 항서제하고 같이 병역 임상하고 있는 요거 똑같이 중요하다 짚었네요. 칼렐리주맙, 리보세라림 글로벌 병역 임상 3상 논의 중이다. 항서제약과 HLB가 글로벌 병역 임상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19년 3월 칼렐리주맙, 리보세라닙, 간암 병역 임상 3상이 FDA로부터 승인받은 이래로 항서제약의 주가는 2배 올랐다. 와. 항서제약 대표 신약 후보 물질인 칼렐리주맙의 글로벌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항서제약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HLB와의 파트너십이 필수다. 현재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검색되는 칼렐리주맙의 임상은 총 53개이며 이 중 40%인 22개가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이다. 그러면 이제 답 나오죠. 예, HLB 이거 물건이라는 거죠. 일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로서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 기대감 자체는 상당하다는 거죠. 향후에. 그래서 항서제약의 주가를 보면요. 와, 퍼포먼스 좋아요. 정말 중국에서. 넘버원이잖아요. 제약회사. 다시 말해 리보세라닙 글로벌 판권 없이는 수많은 연구 결과의 글로벌 상업화가 불가능하다. 항서제약의 현재 시가총액은 73조 원에 이르며 칼렐리주맙의 이미 중국 내 19년 5월 호지킨 림프종, 2000년 3월 간암 대상으로 허가를 받으며 수십조 원의 가치를 받고 있다. 곧 위암, 대장암 등에서 칼렐리주맙 플러스 리보세라닙 병역 임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 임상이 많이 진행될수록 글로벌 투자자들은 항서제약과 HLB의 시가총액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HLB의 시가총액은 4조 원은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보아진다. 그래서 바이오 상승기다. 수급이 덜 오른 바이오를 찾고 있다. 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바이오에 수급이 쏠릴 것이다. 예측을 4월달에 했는데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래서 정말 이분이 쪽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자산인 리보세라닙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리보사랩은 지난해 이제 위암 상삼 3상 종료하고 FDA와 프리-NDA 미팅을 끝냈으며 올해 하반기 3차 치료제와 4차 치료제로 동시에 NDA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뭐 간암 그 병용 임상 하는 거 그거는 이제 환자 모집이 뭐 한 25% 완료됐다. 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원활하진 못할 걸로 예상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멘텀이니까 결국은 주가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인수한 이제 이뮤노믹, 이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대표 파이프라인이 이 교모세포종이에요. 이 교모세포종은 이제 뇌종양 치료제인데요. 뇌종양 분야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약이 없어요, 사실은. 걸리면 뭐 거의 죽는다 이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암종인데 이 뇌종양 치료제 이제 이뮤노의 대표 파이프라인 뇌종양 치료제 이 ITI 1000 같은 경우 임상 이상 중이거든요. 미국에서 150명 모집에 120명 이상이 모집이 완료됐고요. 지난 임상 일상 데이터가 매우 압도적인 어떤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어떤 부분이고요. 이쪽은 지금 뭐 치료제 제대로 된 게 없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은 이상 이후에는 FDA 혁신 치료제를 받아서 조건부 시판 허가를 신청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이상 후에는 조건부 시판 허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모멘텀이 상당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표현해놨지만 그냥 뭐 걸리면 죽는 병이다 알려져 있다 이렇죠. 치료제만 해봐야 이제 03년 출시된 TMZ가 전부이다. 이게 이제 표준 치료제를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굉장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수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상당히 뭐랄까 향후 임팩트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본다면 참 이제 인수합병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제 HLB도 원래 그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그 구명정 회사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그러다가 이제 이 리보세라닙 요 약을 이제 인수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온 건데 인수합병에 좀 특화된 그런 어떤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올해 수천억 규모의 투자 예정이다. 결국은 이제 유상증자 통해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또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임상 진행이라든지 뭐 인수합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마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이뮤노 테라피틱스 요 인수였다고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리보세라닙 원 개발자 폴첸 박사로부터 리보세라닙의 전 세계 권리를 다 인수했어요. 100%다. 그리고 이제 3월 25일에는 스웨덴의 오아스미아 파마로부터 항암제 아필리아 글로벌 권리를 인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은 굉장히 향후 이 기업의 어떤 행보를 좀 말해주는 거고, 성장 스토리가 이제 끊긴 게 아니라 여전하구나.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 자체는 이제 돈이 만드는 사업이다. 이게 이제 계속 그 한양증권 리포트에 있는 내용이고요. 바이오 산업의 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상 자금이다. 돈이 없으면 신약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다. 또한 99%에 이르는 신약 실패 확률을 버텨낼 수도 없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더욱 합쳐야 하고 어떻게든 몸집을 더 키워내야 한다. 선진국에서 성공한 바이오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인기 있는
기업이었고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했으며 파트너들과 신사업에 투자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대표적인 제약사들은 성장을 위해 몸집을 늘리기보다는 매출의 일부를 신약에 투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왜 일본 제약사들이 M&A에 사활을 걸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케다 제약이 왜 그렇게 인수합병에 몸을 매면서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진출하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예. 여기도 밑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행보로 나가는 게 이 기업을 바이오텍 회사로서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유상증자 3천억 한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성장 스토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했던 그런 어떤 그 액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년간 여러 개의 글로벌 빅파마를 배출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이 HLB처럼 투자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못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도발적인데요. 아마 그것이 한국에 빅파마가 없는 이유일 것이다. 근데 굉장히 전곡을 딱 찌른 거예요. 이 연구원님께서. 그래서 일본 제약사가 이제 10년간 어떻게 빅파마가 됐는지의 흐름을 보면 HLB는 그 가능성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은 계속 관심이 있었고 한번 짚어야지 이제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좋은 왜냐하면 이걸 또 제가 영상으로 또 만들고 하면 또 분석이긴 하지만 또 매수를 또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어떤 종목을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가 커버를 하고 분석하는 종목군들을 좀 안전한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주로 이제 매수한 어떤 타이밍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격도가 좁혀져 있거나 그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좀 어떤 주요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주로 제가 매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등하고 막 시장에 관심 받으면서 막 급등하고 할 때는 안 사요. 사면 안 되죠. 당연히 그 추격 매수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좋은 타이밍이 아니면 고생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HLB를 이번에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좋은 어떤 자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일본 1위 제약사 다케다는 08년 뭐 이런 회사들 인수를 하면서 빅파마로 성장했다. 일본 2위 제약사 아스텔라스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합병해서 탄생했고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 마찬가지로 빅파마가 되었다. 한국 제약업계는 제대로 된 M&A 건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셀트론이 다케다 쪽에 일부 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큰 거죠, 사실은. 남다른 행보죠. 그러니까 정말 퍼스트 무버 그리고 선도 업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셀트론이 하고 있는 거고 이 바이오텍 전문 회사로서는 또 HLB가 그런 어떤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HLB는 상당히 저는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한국 바이오가 글로벌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인프라를 단숨에 획득할 수 있는 결국은 M&A가 필수 불가결하다. 거대한 자본 시장이 있는 한국에서 HLB의 자본 조달과 M&A 능력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다. M&A를 쉬지 않는 HLB가 한국 바이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리포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여튼 HLB 향후 한번 좀 주목 한번 해보죠. 예. 네, 오늘 영상 그 오전 영상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최근에 뭐 셀트리온 그룹들도 조금 조정받고 했는데요. 결국은 가는 거죠. 예, 결국은 가는 건데
뭐 이런 단계를 거치고 또 단기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에서 어제는 또 뭐 코로나 진단 키트, 치료제, 백신 기업들이 그냥 같이 이제 약세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죠 다. 그래서 마음 편히 가지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분석하면서 또 분석 능력을 높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침 되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또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과거의 제 영상들도 한번 보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